쌩과 함께 태종과 세종의 태평성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의 개본이 이렇습니다. 1대 태종 이성계와 신의왕후 사이에 5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일찍 죽었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5째 태종 이방원을 봐야 합니다. 그는 형제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래서 고려의 말당 관리가 되었고요. 신진사대부로서 정몽주, 정도전 등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방원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정몽주가 고려를 개혁하겠다, 고려를 개성하겠다 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성계, 정도전과 서로 대립했을 때 바로 이방원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읊어요. 하여가라는 시인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즉 우리 함께 하자, 즐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새 나라를 열자라고 했는데요. 정몽주는 답으로 단심가라는 시를 읊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즉 내가 죽어 뼈가 되더라도 고려를 저버릴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헤어진 다음 그날 밤 정몽주는 선주교를 지나다가 이방원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선주교에 뿌려진 정몽주의 피는 지금도 불교에 묻어있다 하네요. 그런데 이 이성계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신덕왕후인데 이분은 사실 개경의 나름 귀족 출신이고요. 이 사이에서 나온 게 우리 이방번, 이방석이 있었죠. 조선이 생기고 나서 정도전은 바로 이 두 막내들을 밀어줍니다. 그리고는 가장 막내인 이방석이 바로 왕세자가 돼요. 아주 어린, 여러분 나이 때쯤 되는 아이죠. 정도전은 왜 그랬느냐? 바로 조선은 왕이 아니라 재상이 이끌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반면에 조선은 왕이 이끌어야 한다. 바로 이방원의 생각이었어요. 즉 왕권이 약하면 다 무너진다 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방원은 1차 왕제의 난을 일으켜서 이 두 이복 형제를 모두 죽이고 정도전마저 죽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권을 잡습니다. 이것에 너무 화가 난 이성계는 그만 피를 토하면서 왕위를 이 정종 둘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함경도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엄청 대립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몽천하란 말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종은 애초부터 이 모든 일을 해낸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뿐이었고요. 이것을 반발했던 넷째 이방원과 함께 한 번 더 2차 왕제의 난으로 이 형을 이긴 뒤 드디어 3대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이방원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셋째 충녕대군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정말 많습니다. 가히 초인적이었는데요. 먼저 유교 정치의 이상을 구현해냅니다. 의정부와 언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뤘고, 국방에서는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하고 왜구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김종서의 육진, 최윤덕의 사군 등을 통해서 완전히 북방의 이 민족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의 경계를 완전히 확립한 건 바로 세종 때입니다. 집현전, 이곳은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났어요. 정말 똑똑한 이 인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연구했는데 바로 여기서 한글이 나오죠. 농사직설, 용비어천가, 삼강행실도 등 책들도 편찬을 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노비 출신 장영실을 동영해서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로, 치국이 등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구축했고, 박연을 통해서 악을 정리하고, 정간보라는 악보체계도 만들어내고, 정확한 달력, 칠정산도 만들고, 그 밖에 도저히 여기 쓰지도 못한 업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고의 시대였다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인간으로서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4대 임금인데 본명은 이도고요. 셋째였죠. 어떻게 셋째인데 왕이 되었을까?
어릴 때 어땠을까요? 바로 책벌레였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했고 정말 총명했어요. 똑똑했죠. 근데 청소년기가 참 불행했습니다. 세작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이런데요. 일단은 맏형 양녕대군이 정말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증오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 죽인 걸 아까 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이한 행동을 저질러서 세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방원은 또 어머니의 사형제죠. 외삼촌들을 갖다가 영모죄로 몰게 해서 이방원이 사형을 내리죠. 외삼촌 넷이 모두 죽는 거 봐야 했더니 그것도 아버지 손에 의해서. 게다가 이제 세자에 됐는데 오르자마자 외가는 절대 힘을 가져서 안 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장인어른이자 당시 영의직이었던 시몬을 영모죄로 몰아서 죽게 되고요. 아내의 가문 자체가 문 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오르게 되다니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많았을까요?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즉위후 7년간 부모님, 큰아버지 상 등 해가지고 상을 치르게 되는데 유교의 상이라는 거는 그냥 며칠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7년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절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기리는 시간을 7년 동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매일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매일 업무를 꼬박꼬박 했고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토론과 공부를 가장 잘했던 게 바로 세종입니다. 근데 20대에는 두통과 이질, 30대는 풍병과 종기, 40대는 백내장, 당뇨, 고혈압 등 종합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진무를 볼 수 없게 되어서 47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천재이면서 성군이기도 한 세종의 일화를 조금만 볼게요. 닭이 온 뒤에야 지편전불이 꺼졌고 아침에 불 꺼진 것이죠. 그때 신숙주가 책상 앞뒤로 잠이 들어 있었다. 신숙주는 아침과 책을 읽은 것이죠. 근데 세종대왕은 더 그 시간까지도 책을 읽고 있던 거예요. 손수 자신의 골룡포를 신숙주의 등에 덮어주었다. 정말 끔찍이도 공부를 가장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자 노비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시켜주고 남편도 같이 쉬게 해주고 우리나라 지금도 못하는 복지제도예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복지를 모두 확립한 게 바로 세종이었어요. 성군이죠. 악기 소리를 듣고 음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절대 음감이죠. 정말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건 아니냐. 정작 만든 것을 신하들 시킨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거예요. 훈민정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누구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칠정산의 오차는 1년에 마이너스 1초. 그게 당시 어떤 달력보다도 365일을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이 정말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했고 정말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왕이면서 이런 시대를 겪은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나 그 이유는 항상 조선이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기만 했을까. 그 이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이야기도 목 생각해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